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지게 됐네요. 어떤 분 때문에. 아까 워라벨 얘기 나왔는데, 워라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벨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워라벨. 워크. 네. 라이프. 괜히 빠졌구나. 네. 요거죠. 1과 3의 군요. 이거를 이제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자면 뭐냐 하면 1도 중요하지만 1과 후에 3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리해서 일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즐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인 사례를 이거죠. 주 5일 근무. 그래서 공무원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도 주 5일 근무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9시 출근, 10시 퇴근. 맞잖아요. 주 5일 근무한다고 9시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면 워라벨이 아니잖아. 워라벨을 하려면 9시 출근해서 10시 퇴근, 아니면 5시 퇴근.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제작 시간을 활용 가능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워라벨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워라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좀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돈 적게 받고 적게 일하겠다. 그런 젊은 사람들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 트렌드 봤을 때는 맞는 말 같으면서도 근데 좀 약간 이기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젊은 사람들 봤을 때 붕어 형 또 꼰대짓 또 시작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꼰대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워라벨을 마냥 좋아하면 안 됩니다. 워라벨을 한다고 뭐 주 5일 근무한다고 9시 출근 10시 퇴근한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 이 말도 함정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워라벨 하는 직장의 대부분은 박봉입니다. 박봉. 돈이 적어요. 대표적으로 공무원 있잖아. 공무원 돈 적죠. 네. 그리고 대기업이 워라벨 하는 것 같지, 대기업 워라벨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기업은 바쁘면 토요일도 나오고 집에 가서 또 업무 들고 일해요. 아니 왜 박봉이냐? 간단하죠. 워라벨 하려면 일한 만큼 해야 될까? 일 적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시 출근, 6시 퇴근, 주말 근무 안 하고 야근도 안 하고 기본 근무하는 사람한테 회사 입장에서 월급을 많이 줄 리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주 이기도 너무 따지면 워라벨하고 거리가 멀죠. 일단 워라벨 얘기하려면 보통은 교대근무 빼야 됩니다. 주간근무. 주간근무 기준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워라벨을 하는 건 좋아. 근데 워라벨 하고 나서 돈을 적게 받으니까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죠. 네. 대부분 박봉이에요. 근데 워라벨 중에서도 자, 워라벨을 하는 회사 중에 돈 많이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그런 것은 대다수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가 있겠죠. 예. 있는데 뭐 IT 같은 데 있겠죠. 소수죠. 그런 것은 못 들어가죠. 예. 그런 것은 뭐 정말 뭐 좋은 학교 나왔다거나
스펙이 좋다거나 능력이 좋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요 박봉의 직장을 들어가야 돼. 그 얼마 받냐? 200에서 한 220 사이. 네, 그 정도 돈을 받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있게 하겠지. 근데 정말 없죠. 정말 없습니다. 네. 우리 닥터 전자레인지도 아시겠지만, 뭐 IT 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받으려면 워라밸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직장 많이 몰리는데, 근데 설령 공무원도 워라밸이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워라밸을 너무 극도로 따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이 폭이 엄청 감소합니다. 일단 워라밸 따지니까 교대근무 현장 일은 안 하겠죠. 그리고 빨간날 출근한 일 안 하겠죠. 늦게까지 남아서 하는 일 안 하겠죠. 그러면 워라밸만 추구한 일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일자리의 폭이 엄청 감소하고, 또 그런 일자리는 또 남자부대보다 여자부대 훨씬 더 많이 좋아해. 그럼 남자 여자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보면 워라밸 하는 직장의 대부분이 박봉이라고 있죠. 이 박봉 이유가 여자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박봉인 것도 있어요. 진짜로. 이 워라밸을 하는 직장에 상당수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고생을 좀 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치기 들어가 덜 하려고 하는. 사무실로 가고 싶어 하는. 보통 워라밸한 직장이 보통 사무직이잖아. 맞죠? 그럼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여자가 훨씬 더 많죠.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여자가 들어가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중소기업도 뭐 중소기업 중에서 워라밸 안 한다고 하는데, 사무직은 워라밸해요. 격리 부서는 워라밸합니다. 네. 물론 경찰 출근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격리분들은 한 1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요. 늦게까지 안 남아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워라밸을 할 수 있는 쪽으로만 지원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지원폭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공무원 공기업 같은 시험 볼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데는 또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게 치열하다는 거. 그리고 설령 그렇게 각국의 노력 끝에 워라밸 되는 직장에 들어갔다 칩시다. 직장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받는 돈이 적어서 주말에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나가는 생활비를 고려하면 빠듯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까? 서울이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이 강하거든요. 서울에 주호일 근무하는 데 많이 있죠. 우리 위마켓님, 구 위마켓님. 근데 그 워라밸 되는 직장이 봉급 얼마야? 한 200에서 한 220. 그 정도예요. 근데 서울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월세 생활하면서 뭐 방세 내고 공과금 내고 뭐 식비 쓰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뭐 밖에 나가서 주말에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뭐 여가생활 즐기고 취미생활 즐긴다, 문화생활 즐긴다 돈 써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예. 여러분 워라밸을 하더라도 생각해봐. 우리가 문화생활 즐겨야 될까요? 주말에. 방구석에만 있으면 뭐 좀 처량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물론 뭐 그렇게 있는 것도 뭐 나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워라밸 되는 직장들은 대부분 봉급이 작은데, 문제는 이제 뭐 자취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취하는 분들은 뭐 나가는 돈 꽤 많잖아요. 그 돈 내고 뭐
밥 먹고 하다 보면 정말 없어,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지금 젊은 사람도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주 5일 근무, 플러스, 야간 알바, 플러스, 주말 택배 상하차, 이런 테크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소위 말하는 엔잡러. 아니, 엔잡러가 증가하면 주일 근무로 어떻게, 주일 근무만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랍이라 말하기 힘들죠. 안 그래요? 지금 서울에 엔잡러도 무지하게 많거든? 무지하게 많아. 그럼 그 사람들은 워라벨이 아닌 거야. 오히려 일반 직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장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제 방송에 보니까 엔잡러도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주월 근무하면서 야간에 이제 뭐 배달이나 아니면 그 대리운전, 대리운전 같은 거. 그리고 주말에 택배 상하차, 아니 예식장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말에 택배 상하차 하면 그냥 주말이 없는 거예요. 평일보다 더 힘든 거죠. 오히려 더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힘들지 않나요? 남도 편하기 싫을 때, 난 나와가지고, 쇠가 빠지게 까대기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고연봉의 오라벨은 없습니다. 고연봉의 오라벨은. 고연봉의 오라벨은 없어. 왜냐? 보통 고연봉,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이, 고연봉 받는 고급 인력은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고연봉 받는 직종인 분이 그 전문직이잖아요.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이제 의사거나, 아니면 회계사,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바빠요. 집에 못 들어가. 개인 시간이 없어. 돈을 많이 받는 만 거기다 완전히 갈아 넣어요, 완전히. 그 돈을 받는 거예요. 왜냐? 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내한테 쥐어진 업무가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엄청 크다는 거죠. 업무가 얼마 안 되는데 돈을 많이 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나한테 던져진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 막중해요. 보통 어떤 연금 받는 그런 변호사분들 소송 같은 게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그런 소송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만약에 내가 의뢰했던 그 의뢰인이 만약에 소송이 패소하면 리스크가 엄청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워라벨 따시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아니면 정말 지독하게 짠돌이가 되거나. 그래서 워라벨까지 하면서 돈 없다고 징징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징징대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징징대는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워라벨 했으면 당연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적게 받는 거야. 나 웃긴 게 워라벨까지 하면 문화생활 즐기겠다고 즐기는데 난 돈이 없을까? 이 얘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야. 반영님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를 택했으면 하나를 포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두 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워라벨 통해서 주말이 보장되는 시간, 개인 시간 했으면 당연히 낮은 월급은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월급까지 어찌저찌 살아간다면 그 일 계속하면 되고 그 월급까지 안 되겠으면 다른 일 해야 돼. 일을 더 한다거나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직장을 간다거나. 근데 돈 많이 주는 직장은 또 워라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워라벨만 따지면 정말 갈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워라벨 주는 직장 치고 돈 엄청 많이 주는 직장은 없고, 뭐 내가 그런 직장 들어가도 만족하겠다 일하면 되는데, 그런 직장 들어가서 난 돈이 없다. 또 징징대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워라벨을 극도로 쫓으면 내 호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버는 돈이 적으니까.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워라벨까지 있는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본인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꿈 깨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라밸 한다고 마냥 좋아하면 안 돼. 워라밸 했는데도 뭐 돈 없어가지고 주말에 그냥 방구석에서 못 나오면, 물론 그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워라밸하는 의미가 없겠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